자, 볼게요. 지수함수는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수함수는 얘예요. 뭐를 지수함수라고 하냐면 y = a x제곱.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우린 지수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근데 우리가 y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x값, 아니, 여기는 항상 2를 지나요. 왜냐하면 y절편,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항상 2를 지나요. a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증가함수란 뜻은 얘를 증가함수라고 그래요. x2가 이렇게 크면 fx1이 fx2다. 이렇게 나타낸 게 바로 우리는 증가함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x값이 크면 함수값이 더 커지더라. 이게 바로 증가함수란 뜻인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렇게 돼요. a가 반대로 a가 0보다는 크되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가 돼요. 그리고 얘는 절대로 얘가 음수가 못 나와요. 또한 0도 못 나와요. 0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y가 0일 때의 x의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x절편이 없어요. 가까이는 가요. 가까이 가는 선을 갖다 우리 뭐라고 그래요? 점근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근선. 그래서 이건 점근선의 방정식이 x축이에요. x축. 즉 y = 0. 이게 바로 x축의 방정식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여기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면 요게 바로 감소함수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이 기본형이 뭐 한 거다? 절대값이 들어가건 마이너스가 들어가건 플러스가 들어가건 이건 단지 평행이동하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 y = 2의 x-1 플러스 5다. 그러면 얘는 y =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평행이동한 거예요. 근데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건 표가 안 나요. 얘가 아무리 이동해봐야 여기서 뭐 만나는 y축과 만나는 점만 달라져. 점만. 그죠? 점만 달라질 뿐이에요. 됐어요? 어떻게 달라져? 얘가 요 5가 없다라고 하면 x가 0일 때의 y의 값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2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지? 이렇게 x축으로 하는 거는 표가 안 나요. 근데 y축으로 하는 건 뭐가 달라지냐면 점근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5가 없다라면 y는 절대로 0이 못 돼요. 얘가 0이 못 나와. 그러면 얘가 딱 붙으면 얘가 0이 못 나오니까 y는 절대로 뭐가 못 나오는 거예요. 뭐가 못 나와요? 5가 못 나오는 거죠. 그럼 y = 5가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래프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만 이해를 하면 그래프는 얼마든지 다 그려낼 수 있어요. 절대값도 마찬가지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렇게 우리가 지수가 있는 항이 이렇게 하나일 때는 이렇게 이거 하나죠. 하나일 때는 그래프가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얘 아니면 얘예요. 얘 아니면 얘야.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함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x의 범위가 즉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지면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하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집어넣어서 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최소예요. 그냥. 이렇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소함수일 때도. 두 값을 집어넣어서 큰 값과 작은 값이 나오면 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그냥 최소예요. 항이 하나일 때는. 지수가 들어가 있는 항이 하나일 때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이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2하고 4를 갖다 x값에다 집어넣어서 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최소예요, 그냥. 얘도 마찬가지예요. x에다 뭘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고 뭘 집어넣으면 돼요? 2를 집어넣으면 돼요. 2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최대 최소가 금방 구해지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런데 자, 다음 예제 7번 봅시다. 자, 이거는 지수가 들어있는 항이 몇 개예요? 2개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합성함수예요. 어떤 합성함수냐면 얘의 합성함수에서 보세요. 이런 합성함수예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우리가 2의 x제곱을 갖다 이렇게 t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t라고 놓을게요. 2의 x제곱. 그럼 얘는 뭐예요? y는 c죠? 얼마? t제곱 마이너스 얼마? 16t. 그죠? 플러스 30 이렇게 되잖아요. 됐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거야. fx =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0. gx는
2의 x제곱. 이게 바로 분음을 합성해 놓은 거예요. f 서클 g x예요. 얘.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f, g, x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지? 이 gx라는 얘를 x자리에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합성하면 돼요. 됐어요? 뭔 얘기지? 그러면 자, 이건 그럼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gx의 치역이 여기에서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 x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그런데 여기 주어진 요 x값의 범위는 요 gx, 요 놈의 정의역이야, 요 놈의 정의역. 그러니까 얘의 정의역이니까 얘의 뭐를 구한 다음, 치역을 구한 다음에 이 치역을 가지고 이 fx의 정의역으로 생각하고 최대치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해갔죠? 뭔 얘기지? 자, 그러면. 자, 지금 얘를 이제 gx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t. 그러면 이제 t가 이제 gx라고 생각하고 이 x제곱이 1보다는 크거나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의 범위는 1 집어넣으면 2네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됐어요? 4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 집어넣으면. 얼마? 16. 2에 4제곱이니까 16이죠. 됐어요? 이제 얘가 얘의 정의역이 된 거예요. 정의역. 그러니까 요것이 요 놈이 요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세요.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해하세요? 이거 몇 차 함수예요? 그런데 얘는 y가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는 이 2차 함수를 구하는 게 가장 많이 쓰여요. 또 하나 쓰이는 걸 배웠잖아. 그게 바로 뭐였어요? 자, 뭐예요? 산술기하평균이잖아. 그렇죠? 산술기하평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산술기하평균이 많이 쓰여요. 왜 그러냐면 산술기하평균은 언제 써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쓰는 건 아니잖아. 그지? 반드시 양수일 때만 써요. 그런데 우리가 a의 x제곱 하면 이건 반드시 0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술기하평균을 많이 씁니다. 이해하죠? 무슨 얘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참수는 뭐로 바꿔야 돼요? 완전 제곱. 그래서 꼭 시험에 좌표를 갖다 구해야 되죠. 암산할까요? t 마이너스 8의 제곱 될 거고요. 64 마이너스 64 얼마요? 마이너스 얼마? 34 이렇게 되겠다. 그죠? 하고 뺐으니까. 나는 그냥 암산한 겁니다. 응? 머리가 좋아서 암산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자,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8, 마이너스 34야. 자, 요 8이라는 놈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최소값은 그냥 마이너스 34예요. 최소값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최대값은 2하고 16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는 게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근데 자, 이건 어떻게? 자, 이것만 따지면 되죠. 우리가 이 참수는 여기가 x값이 8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8에서부터 더 먼 쪽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8에서 16이 더 멀어요. 2가 더 멀어요. 16이니까 이건 16. t가 16일 때, 여기가 16일 때 바로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88, 64. 64에서 1 빼니까 30 되나요? 그래서 30이 최대값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어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항이 이렇게 2개 이상일 때는 이건 합성함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이 x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gx까지 굳이 쓸 필요 없고요. 얘를 갖다 이렇게 t로 치환해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럴 때 다시 이 t의 범위를 갖다 이렇게 새로 정립하고 요 범위에서의 얘의 최대치수를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됐죠? 자, 기억하세요. 이 문제는. 알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런 문제는, 이런 유형은 이거예요. 얘를 치환하는 겁니다. 얘를 치환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하는 거예요. 얘를 치환하는 거예요. 됐죠? 뭔 얘기인지? 얘를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요놈이 재미납니다. 요놈이 재미나요. 요놈이. 얘는 얘를 t로 놓으면 잘 봐요.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얘는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됐어요? 자, 얘의 양변을 제곱해볼게요. 얘의 양변을 제곱한다라고 했어. 됐어요? 그러면 얘의 제곱 2의 2x 플러스 얘의 제곱 2의 마이너스 2x 됐어요? 플러스 두 개를 곱하고 2 곱하니까 역수의 관계니까 여기가 2예요. 됐죠? 는 t의 제곱 이렇게 돼. 얘가 뭐가 돼요? 얘를 t로 놨더니 얘가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그렇지. t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2가 되죠. 이렇게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y를 갖다 가만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 1번. y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얘가.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 있잖아요. 요거는 마이너스 4 곱하기 2x야. 2가 붙었네요. 그죠? 요것도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4로 묶고요. 그럼 4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까지도 이해 갔어요? 됐죠? 그 다음 플러스 2 이렇게. t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2차함수잖아. 그죠? 그럼 끝났네.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요까지 이제 구한 거야. 됐죠?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 얘 이렇게 놓고 보면 덜컥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완전적으로 하면 t-2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가 됐네. 그래서 얘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4다. 이러면 1번은 맞아요. 내가 보기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1번은 맞아요. 근데 다른 문제는 무조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이거는 지금 아까랑 지금 내가 지금 뭐를 안정해 놨어요, 여기서? 뭐가 안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t의 범위가 없잖아요. 그죠? t의 범위가 없죠. 얘는 t의 범위를 도대체 어떻게 정합니까, 그러면? t의 범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x의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졌는데, 이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바로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얘예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기억해놔야 돼요. 이거 됐어요? 얘도 항상 0보다 커요. 얘도 항상 0보다 커요. 뭐를 이용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따라서 얘는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개를 곱하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래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얘를 t로 치환하면 t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즉, 요 범위에서 푸는 겁니다. 요 범위에서 최소값을 갖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요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뭔 얘기인지?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가 4가 아니고 여기가 2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가 2였어, 2. 그럼 여기가 1이 됐겠죠? 그럴 땐 자, 문제를 내가 이제 바꿔볼게. 여기가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얘였었어. 이렇게 됐었어. 그럼 얘는 t-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됐을 거예요. 얘를 보고 덜컥 마이너스 1 하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t가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게 최소가 아니에요. 2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프가 여기 2일 때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요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됐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를 t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똑같은 애.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그렇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고요. 그죠?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자, 요거 마이너스, 그럼 요거부터 쓰자. t제곱. 이제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좀 이따 쓰고, 요건 플러스 6t가 될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 2가 나오네.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t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요게 포인트. 요게 포인트. 됐죠? 자, 이제 완전적으로 바꿔볼까요? t 마이너스 3의 제곱 될 거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9가 나오니까 플러스 1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t가 3일 때 최대값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런 뜻인 겁니다. 됐죠? 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요 형태는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풀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즐겁게 하라고요. 즐겁게. 다음 방정식으로 풀어보래요. 밑을 같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죠? 얘는 2의 5제곱이네. 2의 5제곱. 따라서 이건 2의 5x예요. 밑이 같아요. 그럼 지수끼리 같으면 돼요. x제곱 플러스 얼마? 4는 5x. 이렇게 풀면 끝나요. 요거. 밑이 같을 때는 지수 같으면 같은 거니까. 그럼 요거 2차원식 푸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빵. 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x는 뭐 또는 뭐다? 1 또는 얼마? 4다. 이렇게 끝. 됐죠? 자, 2번 볼게요. 2번. 2번은 봐요. 이건 뭐가 같아요? 뭐가 같아요? 지수가 같아요. 지수. 지수 같으면 밑이 같으면 돼요. 첫째. 밑. 그럼 x는 일단 뭐가 되면 돼요? 5가 되면 돼요. 일단. 5가 되면. 됐죠? 또 하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밑에 관계없이 지수가 0이 되면 서로 같은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x-4라는 놈이 0이 돼도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x는 얼마? 4. 됐어요? 그럼 얘는 2의 0제곱, 3의 0제곱이 되지만 서로 0제곱이니까 뭐가 돼요? 1이 돼서 같아지는 겁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자, 아까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는 거에서 했잖아요. 그죠? 한이 2개 이상이네? 그럼 뭐를 이용해서 풀면 돼요? 치환. 2의 x제곱을 t로 놓으면 돼요. 그럼 t제곱 되겠네요? 마이너스, 요거 조심해야 돼. 2의 제곱이 나와서 곱해야 되네. 얼마? 12t 플러스 얼마? 32 이꼴 0. 이렇게 지수양이 2개 이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치환을 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끝났네. t-4 t-8 이꼴 0이니까 t는 뭐 또는 뭐예요? 4 또는 얼마? 8. 그죠? 즉 2x제곱이 4. 그럼 x는 얼마? 2가 될 거고요. 3일 때는 얼마? 8일 때는 얼마? x는 얼마? 3. 따라서 2 또는 3. 됐습니까? 할 수 있네요. 밑을 같게 할 수 있네요. 자, 전부 다 지수를 써서 표현하겠습니다. 2의 2분의 1제곱이야. 그러면 2분의 1x야, 얘가. 요 x가 있으니까. 여기는 4니까 얘는 2의 제곱을 곱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갖다 하면 결국은 2의 2분의 1 x 플러스 2예요. 여기까지 해결됐습니까? 됐어요. 자, 얘는 128은 2의 몇 제곱이에요? 7제곱이에요. 7제곱. 그거의 루트니까 결국 얘는 2의 얼마? 2분의 7제곱이에요. 얘가 크대요. 자,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더 큰 놈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푸는 거예요. 그냥 x 플러스 2가 2분의 7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갖다 푸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그러면 2분의 1, x가 넘어가서 1을 빼니까 2분의 얼마? 3. 따라서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해 볼게요. 지수. 이거는 연립부등식이에요.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다 밑을 뭐로 만들 수 있어요? 3분의 1로 만들 수 있잖아. 그죠? 얘는 3분의 1의 4제곱이 될 거고요. 4제곱. 요거는 3분의 1에 요거부터 풀어야 돼요. 그런데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가 클수록 더 어떤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 2x 요걸 풀면 될 거고요. 그래서 x는 뭐보다? 2보다 작다. 하나 풀었지. 그지? 그 다음 요거 푸는 거예요. 요거. 자, 얘는 3분의 1에 얼마요? 2분의 1제곱이요. 루트 하나는 2분의 1제곱을 뜻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대로 2x가 2분의 1보다
크다. 따라서 x는 뭐보다 크다? 4분의 1보다 크다. 됐어요? 따라서 2보다는 작되 4분의 1보다는 크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해결됐습니까? 됐죠? 자, 뭐 하면 됩니까? 예를 11로 뭐 하면 돼요? 취환하면 되겠더라. 따라서 자, 얘를 t로 놓을 거예요. 그럼 t제곱 될 거야. 2t제곱.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의 기본은 뭐냐면 부등식 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인수분해하세요. 2, 1, 얼마? 2, 8에 16, 1. 둘 다 마이너스네. 됐죠? 따라서 2분의 2, 아니 2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야.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을 작은 값과 큰 값을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그 다음 8. 0보다 작을 때는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작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2의 x제곱을 원상복귀하면 2의 x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네요. 얘는 2의 세제곱이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수업하는데 속도가 빨라지면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알았죠? 왜냐면 사실은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것도 3의 x제곱을 치환한다는 거 이제 눈에 보여. 그죠? 그죠? 자, t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뭐예요? 플러스 얼마? 9분의 1t가 되겠다. 그죠? 됐어요? 이건 9t가 될 거고요. 이건 플러스 1 되겠네. 참 더럽네. 분모가는 다 9 곱합시다. 일단 9t 제곱 될 거고요. 자, 이따가 할 거예요. 저거 t 99, 81t 플러스 여기도 9를 꼭 하고요. 넘어가서 자, 이제 9t 제곱 마이너스 80t 됐네. 마이너스 9 됐네요. 0보다 크다. 자, 9하고 1 여기 얼마? 9, 1 여기에 마이너스를 또 붙이면 아니 여기에다 붙여야 되겠네. 그러면 80 나오겠다. 그죠? 따라서 얼마? t 마이너스 9 얼마? 9t 플러스 1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자,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 마이너스 9분의 1과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겠네요. 9를 갖다 써놔요. 이렇게 9를 갖다 써놔요. 0보다 클 때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다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3의 x제곱을 갖다 지금 t라고 놨잖아. 그죠?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되는 요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하면 됩니다. 즉, 요 t가 9보다 크다. 요거만 하면 돼요. 됐어요? 즉, 3의 x제곱이 9보다 크다. 9는 3의 제곱이니까 x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게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잘 보세요.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일단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아까 뭐 하는 것까지는 이제 금방 눈에 들어와요. 치환. 그렇죠. 치환. t제곱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잘 들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4t가 되겠네. 4t. 그죠? 마이너스 4kt. 4kt 플러스 k 이꼴 0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놨더니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 됐어요? 2차 방정식이죠. 덜컥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자,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자, 물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은 뭐예요? 판별식 t가 0보다 클 때예요. 이해하세요? 그냥 두 실근이라고 했다라면 그 두 실근이라는 용어에는 중근까지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얘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느냐? 여기가 짝수니까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반의 제곱, 반 4K제곱 마이너스 AC K가 0보다 크다. 요거를 풀어서 자 K로 묶으면 4K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0이 되게 하는 값 0하고 4분의 1이 있어요. 0보다 클 때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자,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풀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은 맞아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일 때 그렇다는 뜻이야. 됐어요? 그런데 봐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두 군을 가졌다라고 가정해볼게. 그 두 군이 마이너스 4와 2라고 해봅시다. 2라고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이 x제곱을 우리는 t라고 놓은 거잖아. 그죠? 그럼 이 x제곱이 마이너스 4 또는 2x의 제곱이 2가 된다는 뜻이에요. 얘만족하는 x값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틀린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럼 이건 결국은 얘가 되는 해 뭐밖에 없어요? 1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건 아예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x에 대한 해가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잘 봐.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해를 갖되 모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 양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양수. 모두 뭐가 돼야 된다? 양수, 그렇죠. 양수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2차 방정식,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모두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맞아요. 얘는 가져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근은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얘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큰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려면 두 근의 합도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따라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뭐냐이지? 자, 그러면 왜냐하면 곱해서 양수면 알파와 베타의 부것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더해서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뭐라는 뜻이야?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군의 합은 뭐예요? 두 군의 합은 4K잖아요. 그게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0보다 커야 돼요. 두 군의 곱 K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K가 0보다 크다. 이거와 즉 요 조건 1번 조건과 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K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K는 뭐보다 크다? 4분의 1보다 크다. 얘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이해갔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볼게요. 좌표평면의 두 곡선 y = 2x제곱과 y = 4의 x제곱과의 이런 직선 y = 32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에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y = 2의 x제곱하고 y = 4의 x제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1번, 2번. 얘가 1번일까, 2번일까? 자, y = 2의 x제곱하고 y = 4의 x제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y = 2x의 제곱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렇죠. 2번입니다. 2번.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따지면 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2를 대입해보세요, 2를. 2를 대입하면 얘는 2가 나오고 얘는 4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위에 거가 돼야 돼요. Y축에 더 가까이 붙는 겁니다. 어찌됐건. 됐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뭐라고 그러냐. Y = 32. 이거 상수함수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Y = 32라는 게 있을 거예요. 32. Y = 32. 됐어요? 됐죠? 요 내부에, 이제 요 내부야. 이거하고 요 내부, 요 내부 또는 그 경계에 포함되어 있는, 정사각형 중에서
네 꼭지점의 x,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이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야. 이거. 이렇게 막, 자,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x 좌표, y 좌표가 모두 자연수라고 그랬어.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가 1이야, 여기가. 여기 어차피 1이야. 여기가 2가 있겠죠. 3, 4막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이렇게 또 1에 대응되는 값, 2에 대응되는 값, 3에 대응되는 값 쭉 있으면서 여기에 만들어지는 정사각형들이 있을 거라고요. 얘가 모두 몇 개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뭔 얘기인지?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자, 그림 볼게요, 이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16까지를 써놓은 거예요. 16까지. y 있고 16까지. 그런데 보세요. 아까 얘가 4의 x제곱이라고 했잖아. y축에 더 가까이 붙은 거. 2x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2예요. 얘는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얼마? 4예요. 4. 됐죠? 그럼 여기 2일 때, 자, 보세요. 2일 때는 얘가 4예요. 얘가 4. 얘가. 여기 2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2일 때는 얘가 16이에요. 16. 이렇게. 자, 보세요. 요 안에 정사각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기서도 나올 리가 없죠. 여기서도. 이해하세요? 뭔 얘기지? 자, 이제 3 집어넣을게요. 3. 3 집어넣으면 얘가 여기가 8이에요. 8. 8이에요. 얘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쭉 얘는 올라갈 거예요. 더.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사각형이 나타나요. 여기는. 한 변의 1이에요. 왜? 8부터 9, 10, 11, 12, 13, 14, 15, 16. 여기까지는 나타나요. 그런데 3일 때 보세요. 3일 때. 이거 봐. 3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사각형이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됐어요? 왜냐면 2일 때는 안 돼요.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한 변의 1이 안 돼요. 3일 때, 여기서 3일 때 더 이상 정사각형이 여기서 못 나타나요. 됐어요? 문제 알았어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개? 8개가 나타나요, 여기서.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8개가. 자, 이제 3을 넘어갔어, 4. 자, 이제 4 보세요. 그러면 4일 때는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16이야. 그 다음 4를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32까지. 자, 보세요. 자, 32까지. 3일 때도 31을 지나갑니다.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또 정사각형의 개수가 나타나요. 여기서 한 면에 17, 18, 19 이런 식으로 해서. 됐죠? 정사각형이 나타나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32부터 여기까지. 몇 개가 나타날까요? 몇 개가 나타날까? 몇 개? 16개가 나타날 거예요. 16개가 여기서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아까 몇 개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두 몇 개가 나타나요? 28개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은 해볼 필요 없어요. 왜? 5일 때는 여기가 32거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자, 이쪽에서는 4일 때 여기 됐고, 이쪽에서는 이제 한 변이가 1인 정사각형 여기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해갔어요? 따라서 한 변의 기가 1인 정사각형이 모두 16개, 8개 이렇게 20 몇 개가 나타난다? 4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